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내일 재판 기일입니다. 미리미리 서면을 준비하면 좋은데 이게 참 미리 하는 게 잘 되지가 않네요. 진행되는 사건이 제가 이혼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4월에는 여기저기 경찰에 불려다니다가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서 5월, 그리고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서면을 쓰려고 상대 측 서면을 읽다가 정말 제대로 빡이 쳐가지고 감정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혼 사건의 서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는 사실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됩니다. 유책시키가 보낸 지난 재판 때 서면을 보면 17년도 1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 자신의 소득이 7억이 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을 하네요. 이 합계에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이 클리어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돈을 번 것보다는 돈이 자산으로 형성되는데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7억을 벌면 뭐합니까? 특권 의식에 쩔어있는 이 유책놈은 자신이 이 정도는 타야 한다. 난 이 정도는 입어야 돼. 이런 논리로 고가의 사치품을 다수 구입을 했었고 자신의 가족에게 몰래 돈을 보내는 등 부부로서 상의되지 않은 부분에 이미 많은 돈을 써왔다는 것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신혼집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한 시점이 16년도 10월이거든요. 그리고 혼인이 파탄나기 전까지 제가 유책이 놈한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아세요? 총합이 7억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00만 원 단위 이하의 숫자는 제외하겠습니다. 7억 5,100만 원을 16년도부터 혼인 파탄이 난 시점 21년도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유책이 새끼는 서면에서 이런 장난질을 합니다. 분명 상호간에 돈을 보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017년도 1월부터라고 기간을 한정해서 이 유책이 놈이 저에게 받은 돈이 6억 5,300만 원이고 반대로 유책이가 저한테 보낸 돈이 총 액수가 4억 900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낸 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한 것이죠. 신혼집을 구하던 당시 유책놈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에 16년도에 저는 전세 보증금을 내라고 돈을 보냈고 자신은 저에게 돈을 보낸 게 없으니 그때 16년도의 자료를 누락시켜버립니다. 누락을 시킨다고 해도 저는 6억 5천을 이 새끼한테 줬고 이 새끼는 저한테 4억을 줬습니다. 저는 이 새끼한테 7억 5천만 원을 줬고 이 새끼는 4억밖에 안 됩니다. 이래도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2배 가까이 제가 많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빡쳐가지고 정신과 약을 2봉지를 털어놨거든요. 사실은 한 봉지만 먹어야 했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잠에 취해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놈 새끼는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딱 잘라서 말하는 아주 양아치 짓거리를 소송 내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었어요. 오피스텔을 집값 상승기 바로 전인 18년도 8월 전세를 끼고 1,7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집의 위치가 좋고 제가 살아보니까 주변의 시세보다도 저렴하기에 가성비가 좋아 당시 부동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거의 없던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집값이 침체기라서 제가 오피스텔을 산다는 것에 그 새끼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새끼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새끼한테 오피스텔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집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소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짓거려 댑니다. 지난번에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했죠.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넘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일이다.
내가 임대사업자를 낼 테니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에는 자신의 돈도 상당 부분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집에 수선 유지비와 세금 등을 내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자기 돈 드는 집을 왜 안 주려고 하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죠. 그 집이 작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쏠랑쏠랑 보증금 올려받는 재미가 있으니 돌려주기 싫은 것입니다. 이놈 새끼는 저에게 제가 1,700만 원, 오피스텔 매수대금의 10%도 안 되는 돈으로 갭 투자를 한 것이라며 무시를 하네요. 자신도 돈을 저에게 입금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급한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7월과 8월에 제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그 2달치 소득으로 저는 오피스텔을 사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돈을 안 썼냐? 라고 공격을 한다면 당시 저의 카드 대금이 유일한 지출처였는데요. 당시 카드 대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었고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신의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간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번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논쟁 중인 건이 많아서 저는 많이 흥분을 했었고 미친 타이핑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너무 늦은 시점에 변호사님께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제출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늘 이게 안 돼서 저도 참 큰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브런치 스토리에 이와 같은 글을 썼을 때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누가 남편한테 오피스텔을 사주냐, 바보가 아니냐면서 저를 비난했죠. 저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자신이 괜한 이야기를 해서 집을 뺏기면 어떡하냐고 걱정까지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이혼할 줄 알았을까요?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중개인으로서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아닌 걸 인간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던 제 잘못이겠죠. 어쨌든 그래요. 자꾸 자기 오피스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제 오피스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건건이 전부 다 미친 다툼을 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이 새끼 계속 이상한 개소리 늘어놓고 있는데 서면으로 밟아버려야죠 어저께 근로자의 날이라서 배송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기사님께서 배송을 해주셔서 제가 식물 쇼핑을 했던 것이 도착했습니다. 저 언박싱 찍는 거에 재미 들렸나봐요. 2월에 남사에 갔고 몇 주 전에 조인폴리아에 다녀왔는데 제가 원하는 식물이 없어서 사실 쇼핑 의욕이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이게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식물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봄이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좋은 바람과 햇살 이런 거를 마치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가 와가지고 심장이 아주 그냥 바운스 하더라고요. 정말 식물 배송 올 때가 가장 흥분됩니다. 오후 4시쯤에 배송 완료된다고 문자 보내주셔놓고 오전에 배송 완료해주시는 기사님,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번에 구매한 곳은 월간화원이라고 저도 이곳에서는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잠옷 차림인데 옷도 안 갈아입고 영상을 찍었네요. 사실 영상에 이렇게 잡히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저 할매처럼 보이는지. 가디건까지 입고 있어가지고 할매룩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옷 꼭 갈아입고 찍을게요. 첫 번째 식물은 스킨답소스 트러비 문라이트입니다. 이 트러비 문라이트를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쌌어요. 이게 보통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화원에서는 사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식물 유튜버님들 영상에서는 자주 봤었거든요. 이 그레이가 많이 섞여 은혜색과 초록빛이 섞인 이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고 가운데 강한 인맥도 예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잎이 작은 애들이 많네요. 이건 8,000원 주고 샀고요. 다음은 콩란을 샀어요.
콩란은 갑자기 작년 겨울에 이걸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을 다녔는데 겨울에는 없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조인폴리아에서 콩란을 보고 사려다가 안 샀는데 그때 살 걸 그랬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화원에 있는 콩란이 상태가 더 좋네요. 얘는 지금 이게 돌돌 말려 있는 건지 이걸 빼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갈이 할 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식물이 깨끗한 상태는 아닙니다. 얘는 3,000원 주고 샀고요. 대부분 인터넷 가격은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호야 로헤일이라는 아이고요. 8,500원 주고 샀습니다. 아이고, 너무 조그매서 놀랬습니다. 사실 호야가 너무 좋아져서 이것저것 호야를 중심으로 샀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를 잘 키워야 할 텐데 제가 호야 초보라서 얘를 잘 살려서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잎에 좀 상처가 많은데 새잎이 나게 케어를 잘 하면 되긴 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슬립분에 바크를 넣었는데 저도 바크랑 배수가 잘 되는 것들 넣어서 슬립분에 당분간은 좀 키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알로카시아 노빌리스이고요.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얘는 작년에 키우다가 겨울에 사망한 아이거든요. 그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처음부터 데려왔을 때부터 뿌리가 없어가지고 물꽂이를 해두었는데 뿌리가 안 나고 다 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살릴 수가 없어서 사망 처리해버렸습니다. 얘는 전에 제가 샀던 것보다는 많이 작은데 촉이 3개나 있으니까 그건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식물 상태가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잎이 많으니까 뭐 만족하겠습니다. 얘는 호야 크라시페티 올라타.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7,000원이고요. 잎맥과 색이 예뻐서 어떨까 상상하면서 샀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크기와 잎맥 그대로이고 식물 상태 좋습니다. 요거는 정말 만족이네요. 슬립분에 넣어주신 것도 좋고요. 이 화분은 씻어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얘는 스킨답서스 오레우스. 사실 이 쇼핑의 시작은 제가 여기서 얘를 보고 나서부터였거든요. 오레우스가 10,000원이 넘는 것도 많고 한데 여기서 우연히 이게 6,500원인 걸 보고 제가 흥분을 했거든요. 오레우스도 작년 이맘때부터 갖고 싶었는데 당시에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이제는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얘는 상태가 너무 좋고요. 잎도 크고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정말 오레우스는 싸게 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스킨답소스는 강한 편이지만 겨울에 제가 마블킨이 과습으로 뿌리가 녹아서 물꾸지 중이거든요. 잎이 하얘니까 확실히 과습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배수에 신경 많이 써서 분갈이 해줘가지고 풍성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얘는 쇼핑 잘한 것 같아요. 이 꼬불거리는 파같이 생긴 애는 알부카 스피라리스라고 하는데 뭐 꼬부리머리라고 뒤에 써있더라고요. 얘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 전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업체에서 카드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안 보내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식물 상태가 안 좋아서 카드 취소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필요하실 것 같아갖고 그냥 보내주신 거라고 하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암튼 얘가 주기가 많이 잘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얘가 빛을 많이 쐬면 요게 꼬불거린다고 하는데 빛을 많이 주고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도 호야인데 휴스켈리아나 바리에가타 6,000원 주고 샀어요. 지난번에 조인폴리아 영상에서 엄청 큰 애가 있었는데 걔는 워낙 큰 애라서 20,000원이 넘었거든요. 저는 그런 애들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고 요런 쪼꼬미들을 주로 삽니다. 잎도 많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싱싱해 보여요. 바깥 공기 잘 쐬어주면 다시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휴스켈리아나 바리에가타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잘 키워서 행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봄맞이 대식 쇼핑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 하려면 또 흙을 사야 되네요. 이 무한 쇼핑의 굴레에 빠졌지만 적은 금액으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지급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식물 좀 키워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댓글에 보였는데요. 이 가드닝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뭘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씩 키워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원래 식물 킬러였고 일단 집에 화분 같은 걸 놓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너무 귀찮고 잎에 먼지 쌓이는 건 더 싫었거든요. 우연히 남천나무를 몸이 안 좋을 때 키우다가 얘가 이제 또 잎이 막 다 떨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걔 하나 살려보려고 이것저것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다가 다른 식물들에 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식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희귀식물이나 이런 너무 비싼 식물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시작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것으로 키워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좋은 식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분갈이를 해놓은 식물은 쉽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흙이 집의 환경이랑 맞지 않아서 과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갈이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습니다. 작은 화분은 분갈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구매해서 직접 뿌리도 확인하고 뿌리가 없으면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물 똥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좋은 취미들도 많지만 가드닝을 하는 거는 정말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한 쇼핑만 하지 않는다면요. 고가의 희귀식물을 키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댓글로 다 싸구려 화분에 싸구려만 키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싸구려 맞아요. 싸구려를 가져다 놔도 내가 내 공간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싼 물건을 쓴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거든요. 고급스러운 걸 산다고 해서 내가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인가 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식물도 키우고 싶은 애가 있어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입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정한 그 상한선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취미에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원칙도 세우고 있어요. 처음 식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렴하고 흔한 애들로 먼저 시작하세요.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저의 싸구려 식물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구려라는 말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렴한 건 저렴한 거죠, 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의 날씨가 참 좋네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